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의 회계 처리 들어갈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개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유형 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맨 처음에 공부했었던 포괄손익계산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 원리 공부할 때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여기까지가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익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영업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 이외의 활동도 하는데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까지 반영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법인세까지 빼주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기 순이익 그 밑에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거랑 요거 요 두 개를 합쳐주면은 총 포괄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이면은 요 총 포괄 이익은 요거는 1번 플러스 2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회계 원리 때 가볍게 언급하긴 했는데 여기 당기 순이익까지는 실현 손익입니다. 실현 손익. 그리고 여기 기타 포괄 이익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실현 손익이고 얘는 미실현 손익이니까 얘하고 얘를 다 합친 것을 총 포괄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당기 순이익이고 바로 여기까지가 실현 손익입니다. 자, 손익이라는 말은 손실과 이익을 합친 말입니다. 손이익은 손실과 이익을 합치는 말이에요. 자, 당기 순이익이 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당기 순이익일 수도 있지만 당기 순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은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손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가 당기 순 손익인데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당기 손익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 안에 보시면 세부적인 항목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비용이 100원이 추가됐든 여기서 비용이 100원이 추가됐든 어쨌거나 다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일들은 전부 다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기타 포괄 이익은 요거 하나가 바로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별도의 항목이에요. 자, 얘는 뭐라고 했죠? 얘는 실현 손익이라고 했죠. 얘는 실현 손익입니다. 실현된 손익이고 요거는요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죠. 미실현 손익. 자, 얘가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요 분량은 작지만 하지만 항목은 사실상 별개의 항목이에요. 요 당기 손익과 구분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를 가장 간단하게 3등분 하면은 여기까지 여기 파란색 영역을 당기 손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기타 포괄 이익을 요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거와 요거를 합친 것을 총 포괄 손익, 요거 손익인데 총 포괄 손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포괄 손익 계산서를 표시할 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일일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줄만 써도 뭘 쓴 거예요? 바로 포괄 손익 계산서를 표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포괄 손익 계산서를 가장 단순하게 쓰면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총 포괄 손익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매번 쓸 필요는 없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포괄 손익 계산서를 표시할 때 가장 단순한 형태, 가장 미니미한 형태로 쓸 건데 그때는 이렇게 두 줄을 쓸 거다.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이름이 길어.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기타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요 기타가 아니라 그 외 기타라는 뜻으로 해서 기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당기하고 기타. 당기, 기타 이런 용어로 부를 거니까 제가 당기 손익 또는 당기 또는 기타 이러면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포괄 손익 계산서를 가장 단순화하면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하 내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재평가 회계 처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수영장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장은요 이렇게 물 표면이 있고 이 물 표면 아래로는 물이에요. 그죠? 물이죠. 그런 다음에 요 물 위로는 공기가 있습니다. 뭐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해하시겠죠? 자, 사람이 이제 여기에 서요. 사람이 여기 이제 서 있다가 이제 물에 풍덩 들어갑니다. 물에 풍덩 들어가요. 자, 그러면 물 속으로 점점 아래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물속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처음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 사람은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물속이에요. 하지만 아직 물속입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물속이에요. 자, 이 사람이 물 밑으로 10m를 내려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심 10m를 내려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속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얼마를 올라가야지만 물속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10m예요. 그죠? 10m를 내려왔기 때문에 10m를 헤엄쳐서 올라가야지만 드디어 물 밖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물속에 들어온 다음에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물속이고 자기가 내려온 깊이만큼을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 밖에서 점프를 했다라고 칩시다. 뭐 참치인가요? 참치처럼 이 물 표면 위를 딱 점프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올라갑니다. 한 5m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5m 올라갔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자, 내려오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내려오지만 아직도 물 밖이에요.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물 밖입니다. 공기 중이에요. 그렇죠? 왜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물 밖인 거죠? 왜냐하면 올라간 만큼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 중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자, 우리가 어디를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간 만큼 올라와야지만 내려갔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지만 역시 올라갔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수영장 원리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수영장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지만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재평가 이익이나 손실의 개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영장 원리 말씀드렸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회계학적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자, 우리 방금 앞에서 공부했죠? 자, 우리 방금 앞에서 단기 손익이 뭔지 공부했고 기타 포괄 손익이 뭔지 공부했습니다. 그죠? 방금 우리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IS를 우리 포괄 손익 계산서를 간단하게 쓰면 IS라고 하는데 이 IS를 가장 간단하게 쓰면 여기 이렇게 단기 손익이 온다라고 했고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 온다고 했어요. 요거랑 요걸 합친 게 총 포괄 손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 이건 거예요. 이건 거고 여기 단기 손익이 요건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단기 손익은 물속입니다. 물속이고 얘는 물속이에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은 공기예요. 물 밖입니다. 얘는 공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단기 손익 안에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고 손실이라는 게 있어. 자, 재평가 손실은 뭐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가 손실이에요. 물속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게 재평가 손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걸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이거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물속에서 내려가는 걸 재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재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속이지만 공정가치가 올라가는 걸 재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물속에서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재평가 이익과 손실은 전부 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 밖에 나온 다음에 물 밖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앞서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바로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 때문입니다. 보수주의 때문에 얘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있었던 위치를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유형 자산을 처음에 이렇게 요 가격에 사왔다, 요 가격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가 있겠죠. 근데 공정 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떨어져. 취득 원가를 하회합니다. 자, 공정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건 안 좋은 일이죠. 이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이거 손실 본 거야. 손실 처리를 즉시 해야 돼요. 이거 안 좋은 일은요. 손실 처리를 즉시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재평가 손실로 바로 처리를 합니다. 너 돈 손해봤네. 너 이거 손실 봤네. 라는 걸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샀었던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간 거는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보수주의야.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올랐네?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네? 10억 주고 산 땅인데 12억으로 땅값이 2억이 올랐네? 근데 이 2억은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즉시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 내가 땅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땅을 판 건 아니야.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은 일은 이익을 본 좋은 일은 보수적으로 일단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을 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즉시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즉시 알려야 돼. 이건 즉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반영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요.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번 것도 아니고 장사를 못해서 잃은 것도 아니죠. 요거 당기 손익은요.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이해하시면 돼. 당기 손익은 기업의 경영 성과로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당기 손익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건 너 올 한 해 장사를 잘했네, 일을 잘했네, 일을 열심히 했네 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반대로 당기 손익이 안 좋게 나오면요. 너 올해 경영 성과가 안 좋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즉시 너 일을 잘 못했네 라고 즉시 아주 혹평을 가하는 거야. 그런데 공정가치가 올랐어. 10억에 산 게 12억으로 2억이 올랐어. 근데 그거는 네가 잘한 건 아니잖아. 그거는 네가 일을 잘해서 땅값이 오른 게 아니잖아. 땅값은 그냥 오른 거잖아. 라고 해서 당기 손익 또는 경영 성과에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일단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다가 이렇게 2억을 넣어놓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요, 저는 약간 세금이 약간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돈을 버시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요. 돈을 법니다. 그럼 국가가 여기에서 세금을 떼가요. 돈을 벌면 세금을 떼갑니다. 너 돈 벌었네. 그 중에 일부는 세금 내야지 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잖아요. 빚을 지고 망하잖아요.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국가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만약 내가 100을 법니다. 100을 벌면 여기서 세금을 20을 떼가요. 예를 들어서 자 100을 벌었으면 20 떼갑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100을 손실 봤어. 100을 손실 보면 그럼 그때는 같은 논리라면 국가가 이때는 나한테 세금을 20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세금을 20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0이면 나한테 돈을 주는 의미겠죠? 그죠? 내가 100 손해봤으면 20의 세금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만 세금을 뜯어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도 이 재평가 모형과 관련된 회계 처리도 똑같지가 않아요.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내려갈 때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하고 혼내는 거예요. 엄청 혼내.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했어? 그런데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올라갈 때는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칭찬을 안 해줘. 못할 때는 되게 혼내. 못할 때는 왜 일을 있다고 했어? 막 서류를 막 던지고 막 엄청 혼냅니다. 그런데 잘했을 때는요. 그거는 네가 잘한 게 아니잖아 하고 칭찬을 안 해줘. 혼은 내. 혼내. 하지만 칭찬은 안 해. 칭찬은 안 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논리의 일관성은 없어요.
이 논리에 일관성 없는데 왜 이렇게 한다? 바로 보수주의 때문이야. 보수주의. 자, 나쁜 일은 알려야 돼. 나쁜 일은 알려야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재평가 모형의 회계처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수영장 원리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사안이냐면 어떤 기업이 X1년 초에 10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떠한 유형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의 최초로 인식하는 취득 원가는 10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을 채택했고 매년 재평가를 수행하는데 X1년도 말에 1년 지났죠. X1년도 말에 재평가 해보니까 공정가치가 70으로 평가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X2년도 말에 이제 1년 지났죠. X2년도 말에 다시 재평가 해보니까 그때는 공정가치가 120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X3년도 말에 다시 재평가 해보니까 이제는 공정가치가 110이더라라는 것이고 그때 110일 때 150에 처분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X3년도 말에 150에 처분했다. 이렇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취득원가가 처음에 100인데 공정가치가 70으로서 30만큼 내려가는 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물속, 여기 아래를 물속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물속이라고 하고 여기를 공기라고 할 건데 우리 앞에서 수영장 원리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 물속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물속을 당기손익이라고 했죠. 여기는 당기손익이에요. 당기손익과 관련되어 있고요. 여기 위는요. 기타 포괄 손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 포괄 손익 계산서 다시 한번 적어 보면요. 자, 이렇게 IS라고 씁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 영어는 IS라고 써요. 자, 얘가 이렇게 당기 손익이 있고 그런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 있고 요거랑 요거 합친 게 총 포괄 손익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고 X3년도가 있습니다. 요건 X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X2년도 1년 동안, 요거는 X3년도 1년 동안 의미하는 건데 자, 지금 X1년 1년 동안에 자, 취득원가 100이 공정가치가 70으로 30만큼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 이것은 재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평가 손실은 그런데 당기 손익 항목이기 때문에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평가 손실은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요건 못한 거야. 왜냐하면 가치가 70으로 떨어질 자산을 100을 주고 산 거잖아요. 못한 거니까 혼냅니다.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했어?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에 바로 반영이 돼요.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했어?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면요. 공정가치 70짜리가 공정가치 120으로 공정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때는요. 공정가치가 50만큼 올라가는데 자, 이 50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 50만큼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50만큼 올라가는 게 물속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물 밖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속에서는요. 30만큼 내려왔었기 때문에 30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30만큼 올라가면 이제 물 표면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20만큼을 더 올라가는 거죠. 공기 중에서 20만큼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정가치가 50만큼 올라가는 걸 물 속과 물 밖에서 올라가는 걸 30과 20으로 구분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물속이죠. 우리 이거를 재평가 이익 30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재평가 이익은요. 당기 손익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이렇게 플러스 30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른 다음에 20만큼을 더 올라가죠. 근데 20만큼 더 올라가는 건 이 물 밖에서 공기 중에서 올라가는 건 뭐라고 했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 밖에서 20 올라가는 건 이거는 잘한 일이죠. 이건 좋은 일이죠. 근데 칭찬을 해줘요, 안 해줘요? 칭찬 안 해줘.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공정가치가 그냥 올라간 것 뿐이잖아. 해서 이렇게
잘 됐을 때는 칭찬을 해주지 않아. 보수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 20 올라간 거는 너 일을 잘했다. 20만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거 20 올라간 거는 공기 중에서 20만큼 올라간 거는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해서 여기 기타 포괄 손익에 여기에 이렇게 20이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20이 반영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이제 자 다시 한번 재평가 해보니까 공정가 가치가 이제 110으로 내려왔어요. 120에서 110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20만큼 올라가잖아요. 요 20만큼 올라가는 걸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요. 얘가 플러스 20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재평가 잉여금 20이 인식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재평가 이익하고요. 재평가 잉여금 용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재평가 이익은 당기 손익 항목이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서로 집 주소가 다릅니다. 여기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재평가 잉여금은 물 밖에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용어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20만큼이 이렇게 플러스 20이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120에서 110으로 내려오니까 이때는 재평가 잉여금이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120이 110 내려왔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재평가 모형에 의해서 공정가치가 변할 때 각각 그러한 변화가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합쳐서 총 포괄 손익을 구해 보면요. 얘는 이렇게 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30이고 요거는 플러스 5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래서 자 공정가치가 100에서 70으로 30만큼 내려갔다가 50만큼 올라갔다가 10만큼 내려온 거 이것들을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총포괄 손익에서 이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3년도 말 시점에 이 자산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손상차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는 이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X3년도 말에 장부금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장부금액이 110인 유형자산을 150에 처분하게 되면 자 110짜리를 150에 처분하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40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10짜리를 150에 처분하면 처분 이익이 플러스 40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실현손익이에요? 미실현손익이에요? 여러분 판 거예요. 유형자산을 판 겁니다. 판 거니까 이거는 실현된 거죠. 요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기손익에 그대로 이렇게 40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플러스 40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아시겠죠? 자. 저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실현이익입니다. 실현이익 때문에 이건 바로 당기손익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이익잉여금 대체라고 있는데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지금 20만큼 올라갔다가 10만큼 내려갔으니까 우리 지금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어치 남아있는 거죠? 요거 사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일단은 그냥 재평가 잉여금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재평가 잉여금이 20만큼 올라갔다가 10만큼 내려갔으니까 아직 10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10 남아 있는 거는요. 여기 이만큼 10 남아 있는 거는 실현 손익이라고 했어요. 미실현 손익이라 했어요. 요거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죠.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형 자산이 처분됐습니다. 팔렸어요. 그러면은 이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 손익은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처분한다,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그것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실현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얘가 9억으로 가치가 하락했을 수도 있고 12억으로 가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내려갔어도 실현된 손실은 아니야. 올라갔어도 실현된 이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갖고 있으면 그래. 그런데
그런데 내가 얘를 이제 처분했습니다. 10억짜리를 9억에 처분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이 실현됩니다. 실현된 손실이 돼. 자, 내가 10억짜리를 12억에 팔았어. 처분했어. 그러면 플러스 2억이 실현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은 곧 실현이야. 그래서 자, 미실현 손익 10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자산이 처분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실현 손익을 얘를 이제 실현 손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대체한다 이 얘기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는요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조금만 있다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아직은 이것까지는 이해하지 말고 아직은 우리 수영장 원리만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수영장 원리. 자 물속을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재평가 손실과 재평가 이익이라는 항목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물 밖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반영을 하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것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그림 이해하셨으면요. 이제 재평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 거의 대부분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요.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괄 손익 계산서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당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총 포괄 손익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당기 손익은 실현 손익이라고 했고요. 얘는 실현 손익이라고 했고 얘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영장이 있었을 때 수영장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물속이니까 이건 혼나야 돼. 그죠? 내가 최초에 사온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이건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되는가? 혼날 거는 즉시 혼나. 혼날 건 즉시 혼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재평가 이익과 손실은 당기 손익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당기 손익에 바로 반영이 된다. 바로 혼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다? 요거는 미실현 손익으로서 인식한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기타 포괄 손익 처리를 한다. 요거는 미실현 손익을 의미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이제 우리 여기 포괄 손익 계산서표를 한번 지어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재무 상태표를 한번 가져올 거예요. 재무 상태표를 물론 굉장히 양식이 크지만 그 중에서 자본이라는 계정에서 지금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추려서 올려놓으면 저 두 가지 항목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회계 원리 때 계정 과목 특강 강의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혹시 그 내용 안 보신 분들은 회계 원리 강의 중에 중요 계정 과목 정리 특강이 있는데 그걸 꼭 보고 오세요. 거기서 자본편 보시면요. 그 안에 이익잉여금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얘가 너무 말이 기니까 그냥 기포누라고 할게요. 기포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과 이잉과 기포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업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기업의 금고에 쌓아놔야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포괄손익 계산서의 이익과 손실은요. 기업이 벌어온 돈 또는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결국 기업의 금고에 반영이 돼야 돼요. 금고에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이익 공부를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기업이 번 돈이 있으면 이 번 돈을 회사의 금고에 쌓아야 되는데 근데 금고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금고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인데 이 금고는요. 실현 손익을 보관하는 금고예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얘는 미실현 손익을 보관하는 금고예요. 금고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금고 1이 있고 금고 2가 있어. 금고 1은 실현 손익을 보관하는 금고. 금고 2는 미실현 손익을 보관하는 금고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경영활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당기 손익을 얻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재평가 이익 또는 이러이러한 재평가 손실을 얻었습니다. 이 당기 손익은 실현된 손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한 것은 어느 금고에 넣어야 돼요? 얘는요.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실현손익이니까 얘는 이익잉여금에다가 넣는 것이 맞아요. 여기 금고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자 이익잉여금이 기초잔액이 예를 들어서 10이 있었어. 10이 있었는데 만약에 재평가 이익이 플러스 5가 발생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저축을 하면 원래 10이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5를 저축하면 얘는 이제 15로 잔액이 바뀌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기초 잔액이 10이 있었어. 10이 있었는데 재평가 손실이 3이 발생했어. 그러면요. 원래 10이 있었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 돼갖고 얘가 이렇게 7 될까요? 그렇겠죠? 그 원리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금고에 원래 돈이 1억이 있었어. 금고에 원래 돈이 1억이 있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돈을 1,000만 원 더 벌었어. 그 1,000만 원 더 번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금고의 잔액은요. 1억 1천 되는 거죠. 자, 반대로 1억이 있었어. 내가 근데 일을 했는데 손해를 봤네. 손실을 봤어. 손실을 마이너스 500 받습니다. 그럼 이 손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이제 금고의 잔액은 9,500이 되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은요. 얘는 여기 기포누에다가 저금을 해야 돼요. 여기 금고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 만약에 플러스 10이 발생했어. 플러스 10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초 잔액이 만약에 10이었어. 기초 잔액이 10이었어.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 플러스 10도 생겼네. 얘를 여기다가 저축하면요. 보관하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잔액이 20으로 바뀌게 되겠죠. 원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은 어디에 넣는다? 여기에 넣는다. 여기서 번 돈은 어디에 넣는다? 여기에 넣는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화살표. 여기서 번 돈은 여기에 저축이 되고 보관이 되고 여기서 번 돈은 여기에 보관이 된다. 이렇게 양자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앞에서 그림 얘기했었을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라고 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물 밖에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수영장 그림 다시 떠올리세요. 자, 물 밖에서 20만큼 올라갔습니다. 20만큼 올라갔다가 10만큼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20만큼 올라갔었을 때 여기에 플러스 20이 이렇게 인식이 됐겠죠? 자, 여기에 기초 잔액은 없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자, 빵에서 시작합시다. 빵. 지금 비어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물 밖에서 올라가서 20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평가 잉여금이 플러스 20이 생깁니다.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이제 얘는요. 0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20이 금고 안에 잔액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20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연도에 10만큼 내려왔잖아요. 10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그 다음 연도에는 마이너스 10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이번엔 생겼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또 저축을 하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죠? 20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새로운 잔액이 10이 됩니다. 그죠? 음수가 되는 건 아니죠. 20이 있었는데 10만큼 내리면 10만큼 빼면 이제 10이 잔액이 10이 남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였는데 얘를 어떻게 했죠? 얘를 그렇게 해서 공정가치가 110인 거를 150에 팔았죠. 그래서 40만큼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죠. 요 처분 이익 40은 여기에 플러스 40이니까 얘는 결국 여기로 플러스 40이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여기에 뭐가 있었죠? 10 플러스 10만큼의 뭐가 남아 있었죠?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10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유형 자산과 관련된 기포누 10이 남아 있었잖아요. 남아 있었는데 난 미실현 손익이야 하고 남아 있었는데 야, 걔가 팔렸대. 뭐? 팔렸다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미실현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네. 그럼 나도 이제 실현으로 바뀌어야 되네. 그쵸? 바뀌어야죠. 실현으로 바뀌어야죠. 팔았다, 처분했다. 이 말은 곧 실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실현인데 얘는 실현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위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미실현 손익으로 10이 보관되고 있었는데 너 이제는 실현 손익이야. 왜냐면 너와 관련된 자산이 팔렸거든. 팔렸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 실현으로 올라가. 바로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이 얘기예요. 대체. 이사한다 이 말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미실현 손익으로서 10만큼의 기포누가 있었는데 근데 얘가 팔렸대. 그럼 난 더 이상 미실현이 아니네. 난 이제 실현이네. 라고 해서 얘가 그대로 이익잉여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게 이익잉여금 대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더 반복해주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서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포괄손익 계산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당기손익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여기 기타 포괄이익을 타 포괄 손익이라 한다라고 했고 요거랑 요걸 합친 것을 총포괄 이익 또는 총포괄 손익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수영장 원리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수영장은요 이렇게 생겼죠. 자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여전히 물속이라는 거 요 점을 기억하시라라고 했고 자 여기까지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다시 물 표면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것은 공기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었을 때 내려온다고 해도 여전히 공기 중이라는 거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자산을 최초에 100에 샀는데 이 자산의 가치가 70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요건 못한 거야. 못한 거니까 이건 혼나야 돼. 혼나야 돼서 단기 손익에 이걸 반영시켜서 즉시 혼냅니다. 즉시 경영 성과가 안 좋게 나타나도록 혼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했어? 그래서 30만큼의 손실을 봤잖아 라고 바로 혼내는 겁니다. 단기 손익으로 바로 혼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자 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잘하긴 잘한 건데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해서 칭찬을 안 해줘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미실현 손익으로 반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엄청 혼내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지 않는 이러한 논리의 일관성이 왜 없다? 바로 보수주의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속에서는 재평가 손실과 재평가 이익 물속에서 내려갈 때는 재평가 손실이고 물속에서 올라갈 때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단기 손익 처리를 하고 물 밖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안을 보면 자 그래서 자 100을 주고 산 게 70, 120, 110으로 공정가치가 변화하고 이렇게 있던 거를 150에 처분했었을 때 자 처음에 100에서 70으로 내려간 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재평가 손실로서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고 자 70에서 120 올라가는 거는 이 중에서 30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20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120이 10으로 내려가는 건 재평가 잉여금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장부 금액이 110인 것을 150에 판다 이 얘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40이 나온다 이 얘기고 자 이때 물 밖에서 10만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실현 손익 상태로 놔두고 있었는데 얘를 처분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실현 상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으로 대체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원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자 우리 포괄 손익 계산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단기 손익에는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재무 상태표를 띄우면요 이익 잉여금이 있고 기포누가 있는데 이익 잉여금은 실현 손익이 모이는 금고고 기포누는 미실현 손익이 모이는 금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있으면 그건 어디에 반영한다? 어디에 보관한다? 여기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생기면 즉 재평가 잉여금이 생기면 요거는 기포누에다가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방금 제가 앞에서 기포누가 10이 있었죠. 자, 10이 있었는데 자산이 처분되면 얘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대체한다고 했죠. 자, 대체할 때
포괄손익 계산서를 거쳐서 대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포괄손익 계산서 거치지 않고 바로 재무상태표 내에서 바로 윗집으로 이사 간 거다라는 거, 요거 이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